강남에 집 사고 싶어요. 오스틀로이드. 강남 거주 30년, 워킹맘, 집으로 집을 사다. 강남에서 월세로 신혼살림을 시작한 이후 10년 만에 시가 40억 이상의 대치동 아파트를 소유하게 되었고, 두 아이를 키우며 지금까지 직장생활 중이다. 집 장만하는 방법을 알기 위해 은행 청원경찰을 붙잡고 하소연한 새댁 시절도 있었다. 부동산 뱅크 창간호부터 구독하며 아파트 시세를 확인하고 지도책을 펴놓고 부동산 흐름을 공부했다. 은행 융자를 종잣돈 삼아 때론 차선이 최선이라는 마인드로 실거주 집으로 재테크를 시작했다. 강남 사람들이 일기 신도시 신축 아파트로 이주할 때 자녀 교육과 직장 때문에 신도시 아파트를 팔고 대치동으로 역행하면서 강남 아파트의 상승 곡선에 올라탔고 다주택자가 되면서 자산 증식의 열매를 거두게 되었다. 지은이의 말. 부동산 스터디 카페에서 받은 수많은 쪽지들. 강남에 집 사고 싶어요. 30년 삶의 근거지 강남. 조심스럽게 경험을 나누고 싶습니다. 기차를 타고 갈 때 창밖에 펼쳐지는 아름다운 경치에 눈을 빼앗기다 어두운 골 속에 들어서면 비로소 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일도 그런 것 같습니다. 인생의 빛나는 시기엔 자기 자신의 모습을 잘 보지 못합니다. 일은 마냥 잘 풀릴 것 같고 자신감이 넘칩니다. 그러나 어둠 속에 들어가면 그제야 비로소 자신의 부족한 면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2017년은 저에게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중요한 분기점이 된 해였습니다. 그해 초 반포의 한 재건축 아파트를 사면서 힘든 일에 연루되어 고통을 받으면서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나에게 자산 증식을 하게 해주었고 행운이었던 집이 나를 힘들게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음을 달래기 위해 우연히 찾은 인터넷 카페, 부동산 스터디에서 여러 사람들의 사연을 읽으며 좋아요도 누르고 댓글도 달면서 나의 답답한 마음을 조심스럽게 글로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분들의 쪽지를 받으며 내가 위로를 받아야 할 부분도 있지만 나눠줘야 할 경험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쪽지를 보낸 분들 중엔 강남 진입을 계획하거나 꿈꾸는 사람들이 많았고 그들의 공통된 관심과 고민은 강남에 집 사고 싶어요 였습니다. 30년 정도 강남을 직장으로 아이 키우는 삶의 근거지로 살아왔던 사람으로서 거의 무일푼으로 시작해서 강남에 진입해 터를 잡았던 사람으로서 부족하지만 많은 사람들과 경험을 나누었습니다. 물론 성공의 경험만은 아닙니다. 좀 더 살아본 사람으로서 그들이 디뎌보지 못한 곳을 먼저 밟아본 사람으로서 성공과 실패의 이야기 모두를 나누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성공의 이야기만 좋아합니다. 그러나 저의 경험에 비춰보자면 실패의 경험에서 얻을 게 훨씬 많다고 생각합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자신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성공의 기쁨에 취해서 앞으로 돌진하느라 시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실패의 경험은 아프지만 자신을 돌아보게 하고 그로 인해 빛나는 인사이트를 얻게 됩니다. 실패를 딛고 일어선 사람만이 더욱 단단해진 근육으로 꿋꿋하게 나아갈 수 있음을 저와 제 주변의 이야기를 통해 전해주고 싶었습니다. 왜 강남에 가려고 하나요? 방향이 명확해야 헤매지 않습니다. 강남 이야기를 쓰면서 참 조심스럽습니다. 안 그래도 과열된 강남이란 곳을 더욱 홍보하는 것은 아닐까? 오래 살았던 곳이라 주관적인 눈으로만 바라보는 것은 아닐까? 아직 손닿지 않은 그들에게
뜬구름 잡는 얘기로 기만 죽이는 건 아닌가. 그러나 가고 싶은 곳에 대한 방향성이 확실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시간이 지나면 많은 차이가 납니다. 공부하고 준비하며 방법을 모색하면 길이 생긴다는 것을 경험을 통해 깨달았기에 여러 사람들과 소통하며 공유하고 싶었습니다. 기회를 앞에 두고도 기회라고 인식하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기회를 놓치고 나서야 비로소 그것이 기회였음을 깨닫고 뒤늦게 후회를 하곤 합니다. 적어도 기회만 놓치지 않아도 우리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놓인 기회를 인지하고 붙잡기 위해 우린 준비하고 공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고자 하는 곳, 가고 싶은 곳을 미리 알아야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시세 변동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거기에 왜 가야 하는가에 대한 명확한 이유와 목적의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헤매지 않고 빨리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살아봤고 살고 있다는 것은 단순히 아는 것과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30년간 구석구석 삶의 흔적이 쌓여있는 강남에 대한 이야기라면 강남에 대해 궁금해하는 그들에게 경험을 나눌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글을 씁니다. 넘치는 부동산 전문가와 부동산 관련 책들 위에 내 책 한 권을 더 얹어야 하는가 많이 망설였습니다. 그러나 막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아들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를 쓴다는 마음으로 편안하게 글을 쓰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집을 사는 과정은 꿈 이상의 꿈을 얻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워킹맘으로 육아나 부동산 투자나 모두 힘든 상황에 있는 그들에게 그 과정을 지나온 사람으로서 용기를 주고 싶었고 소멸로 간다고 생각하는 50대 중반 이상의 그들에게도 도전할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블로그 이웃 몇 분과 나누는 톡방이 있습니다. 30대, 40대 젊은 분들이 대부분인데 젊고 경험이 부족해도 인사이트가 빛난다는 것을 그들을 통해 알게 됐습니다. 잘못된 타성과 아집이 존재하지 않기에 투자 트렌드를 받아들이는 데 개방적이고 사고가 유연합니다. 내가 앞으로도 투자라는 걸 하려면 매일 아침이면 굿모닝 인사로 시작하는 그들로부터 배워야 한다는 걸 깨닫습니다. 그들에게 감사 인사를 드리며 누님, 언니의 이름으로 부족한 글 올립니다. 프롤로그. 부동산 투자 공부는 왜 필요한가? 마지막 선택은 스스로 해야 한다. 태어나서 옷을 몇 벌이나 사입어 봤습니까? 지금까지 외식은 몇 번이나 해보셨어요? 이런 질문에 정확한 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본인 이름으로 된 집을 사기 위해 몇 번이나 계약서 도장을 찍어 보셨나요? 이 질문에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대부분이 대답할 수 있습니다. 의식주.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수인 3가지 영역입니다. 옷은 잘못 사서 마음에 안 들면 반품하거나 바꾸면 되고 맛없는 음식점은 다시는 안 가면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집은 큰 돈이 오가는 것이라서 한 번 잘못 사면 인생이 꼬이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선택이 힘듭니다. 그러나 한 끼 밥을 먹기 위해서는 인터넷으로 까다롭게 음식점을 검색해 신중하게 선택하면서도 정작 집을 살 때는 자신이 아는 범위 내에서 혹은 부동산에서 알려주는 정보만으로 선택하는 오류를 범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편협한 정보를 바탕으로 집을 사서 돌이킬 수 없는 실수로 많은 후회와 아쉬움 속에 있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매일 누구한테 물어보면서 요리를 할 수는 없습니다.
가끔 백종원 쇼를 따라해 보면서 설탕을 듬뿍 치고 음식을 만들어 보기도 하지만 결국은 우리 가족 입맛에 맞게 만들게 됩니다. 원하는 집을 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객관적인 정보를 취해야 하지만 결국은 나에게 맞는 집을 취사 선택하는 과정이 남습니다. 비슷한 조건의 집들을 놓고 밤새 고민하며 시뮬레이션한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음식 재료는 다른 사람이 문 앞에 배달해 줄 수 있지만 내 입맛에 맞게 요리하는 과정은 오롯이 나만이 할 수 있는 개인적 영역입니다. 가끔 조언을 원하는 쪽지 중에는 밑도 끝도 없이 투자하면 오를 곳 좀 알려달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런 질문은 답하기 어렵습니다. 가용 자금, 연봉, 이자 감당 능력, 나이, 자녀, 근로소득 가능 연한, 선호하는 지역과 삶의 방식 등을 고려해 투자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똑같은 자금으로 유망 지역에 투자한다고 해도 장기적으로 보고 들어가는 경우와 단기로 자금이 회수되길 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 자신에게 맞는 투자 방식은 결국 스스로가 결정해야 합니다. 투자란 불확실한 미래를 예측하는 일이라서 누구도 100% 확신할 수 없습니다. 거금이 오가는 부동산 투자에서 여러 가지 정보는 제공해 줄 수 있지만 남의 선택을 결정해 주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선택은 스스로가 해야 하는 외롭고 힘든 과정입니다. 제로섬 게임의 피해자가 되지 않기 위해 공부해야 한다. 집값은 그냥 오르고 내리지 않습니다. 수급, 입시, 학군, 이주, 금리, 인구수, 교통, 업무지구, 국가정책, 국제정세 등 오르고 내리는 데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공부를 할 때 단순히 집값 동향만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둘러싼 사회 전반의 문제를 파악해야만 합니다. 집은 투자의 수단이 되기도 하지만 그 바탕엔 우리의 삶을 담는 공간이란 효용 가치가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를 둘러싼 삶의 모습을 이해하지 않고는 부동산 투자에서 성공할 수 없습니다. 부동산 투자도 다른 투자와 마찬가지로 쌀 때 사서 비싸게 파는 것을 기본으로 합니다. 그래서 남보다 싸게 사기 위해서 사야 할 시기를 전망하고 예측하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그런데 처음엔 분명 어떤 이유 때문에 집값이 오르기 시작했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면 값이 오르는 것 자체가 이유가 되어 오르게 됩니다. 망설이거나 대기하고 있던 수요가 더 오를까봐 겁이 나서 뒤늦게 달려드는 바람에 여기저기에서 신고가가 터지기도 합니다. 즉, 집값이 오르는 데에는 심리적 요인도 작용합니다. 별로 관심 없던 메이커 가방을 멋쟁이 친구가 들었다는 이유 때문에 따라서 사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과 같습니다. 이처럼 집값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소들에 대해 관심을 갖고 변화를 감지함으로써 예측과 전망을 하고 미리 대비해야 투자에 성공할 수 있기 때문에 부동산 투자도 공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동산은 장기 우상향이라 할지라도 무조건 상승하진 않습니다. 주기가 있고 흐름이 있어서 커다란 곡선을 그리면서 흘러가기 때문에 한 번 실패하면 새로운 주기를 타기 위해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합니다. 부동산 투자에서 추구하는 목표는 간단합니다. 쌀 때 사서 비쌀 때 파는 것과 오를 지역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간단 명료한 문장 속에는 복잡 미묘한 사회 현상과 인간 심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가 속해 있는 사회를 모르고 사람의 마음을 모르고 내 집값만 오르기 바라는 것은 가만히 누워서 떡이 떨어지길 바라는 것과 같습니다. 작년에 한창 수도권 역세권에 소액 갭 투자가 유행이었습니다. 대출 규제로 투자금이 부족한 상태에서 1억 이하 가용 범위 내에서 투자처를 찾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 이런 지역으로 몰리게 된 겁니다.
그런데 갭투자는 전세를 끼고 사는 것인데 전세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애를 먹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결국 전세가를 낮출 수밖에 없었고 갭이 벌어지게 되니까 투자 메리트가 떨어져서 투자자들의 발길이 점점 멀어지고 온기가 사라지게 돼서 지금은 다시 집값이 예전 수준으로 하락했습니다. 실수요자 중심으로 움직이던 예전과 달리 요즘은 투자 수요가 많아서 가수요가 만들어내는 변동이 투자에 큰 영향을 미치는 상황입니다. 부동산은 쉽게 움직일 수 없는 무거운 것이란 의미를 지녔는데 요즘은 부동산 투자를 마치 주식 투자하듯이 가볍게 사고 파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흐름에 잘못 편승하는 사람은 제로섬 게임의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해 누군가가 돈을 벌면 누군가는 그걸 받아주며 손해를 봐야 하는 제로섬 게임 같은 상황이 부동산 투자에도 연출되기에 내가 그 피해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공부가 필요합니다. 투자 마인드도 배우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프에 열광하며 전망에 매달리지만 이상하게도 정반대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집값이 내릴 때면 더 싸질 때까지 기다리느라 사지 않고 오르기 시작하면 마음이 바빠집니다. 그리고 누군가 어디서 재미 좀 봤다고 하면 그쪽으로 관심이 가게 됩니다. 집값의 원리는 간단합니다. 원하는 사람은 많은데 팔려는 사람이 적으면 오르는 것입니다. 돈을 벌려면 남들 안 살 때 사서 남들 사려고 할 때 팔면 되는데 남들과 다른 길을 걷는다는 것이 두렵고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공부를 많이 해서 바른 전망을 지니고 있어도 자신이 가는 길이 맞다는 확신이 없고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용기와 결단력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부동산 투자 공부가 지도와 나침반이라면 그걸 믿고 그 방향으로 고독한 항해를 하는 실행력은 확신과 용기와 결단력 같은 투자 마인드가 바탕이 될 때 가능합니다. 투자 마인드도 하루아침에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경험과 다른 많은 사람들의 다양한 사례를 간접적으로 접하면서 공부를 통해 배우는 것입니다. 앉아서 남이 걷는 것만 바라봐서는 절대 걸을 수가 없습니다. 넘어지고 일어나는 무수한 과정을 통해 언젠가는 저 멀리까지 달려갈 수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의 모든 과정은 공부입니다. 실패의 경험까지도 말입니다. 물론 경험을 쌓기 위해 실패를 불사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해 노력한 결과는 좌절의 경험조차 반짝반짝 빛나는 인사이트가 되어 나의 앞길을 비춰주는 등대가 됩니다. 부동산 상승론자와 폭락론자는 한 끗 차이. 부동산 상승론자와 폭락론자는 사실 한 끗 차이입니다. 우연한 타이밍에 집을 사서 급등을 경험해 근로소득으로는 꿈꿀 수 없는 이익을 얻었을 때 계속 새로운 꿈을 꾸게 됩니다. 반면 잠깐 사이에 타이밍을 놓치고 머릿속에 각인된 아쉬움을 지우지 못하는 사람은 과거에 고착되어 과거로 되돌아가기만을 바라게 됩니다. 그러나 누구에게나 후회 없는 투자는 없습니다. 오늘의 후회와 아쉬움은 어제에 대한 반성입니다. 그 많은 반성이 뭉치고 뭉쳐져서 내일을 투시하는 인사이트가 되는 것입니다. 다행히도 인생은 한 번뿐이지만 집을 사고 파는 기회는 여러 번 주어집니다. 비록 오늘 실패했을지라도 비싼 교육비를 내고 공부한 만큼 내일은 웃으며 맞이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